아가씨, 이 반지 어디서 났어요? 빨간 에메랄드 반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전당포 문을 열었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며칠은 굶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전당포 주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빨간 에메랄드 반지,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S, H,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주인은 황급히 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재 비서실장님. 빨간 에메랄드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재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빨간 에메랄드 반지요. S, H 이니셜이 새겨진 거요. 강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청담동 은하 전당포입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강민재는 급히 유턴했습니다. 22년 만이야. 차가 전당포를 향해 달렸습니다. 전당포 안, 지우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물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반지, 어떻게 갖게 됐어요? 제 거예요. 어디서 났냐고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갖고 있었어요. 고아원이요? 해맑은 집이요. 22년 전에 거기 맡겨졌대요.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거래요. 주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전당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헐떡이며 주인을 봤습니다. 반지는요? 주인이 카운터를 가리켰습니다. 강민재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S, H, 장서연 양의 반지가 맞습니다. 강민재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이 반지를 가져왔어요? 네. 어떻게? 고아원에서 나올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강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고아원이죠? 해맑은 집이요. 22년 전이요? 네. 맞겠습니다. 강민재는 벽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장지우요.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장태준 회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의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손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청담동 은하 전당포입니다. 당장 간다. 회장은 재킷을 입으며 뛰어나갔습니다. 집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차 준비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고급 세단이 전당포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회장이 뛰어내렸습니다. 전당포 안으로. 반지는? 강민재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 서연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이걸 가져왔소? 네. 회장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연이와 닮았어. 회장님? 강민재. 당장 병원 연락해. DNA 검사 준비해. 정말입니까? 회장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장지우요. 성도 장씨요? 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손녀야. 틀림없어.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요? DNA 검사를 해보자. 제발 부탁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22년 전, 내 딸 서연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아기는 찾지 못했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그 반지는 서연이가 항상 끼고 있던 거요. 제가 직접 만들어준 반지였소. 지우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도착. 체열실. 지우와 회장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피를 뽑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디 머무는 곳이 있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저요?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라도. 하지만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지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저택, 거대한 집, 높은 담장. 지우는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집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객실 준비해드려. 네, 회장님. 지우는 2층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 큰 침대, 화려한 가구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강민재가 옷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씻고 싶으시면 욕실 사용하세요. 지우는 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 비누 향기. 22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식당의 긴 테이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리 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집사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지우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먹어요. 지우가 포크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 천천히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18살에 나왔어요. 그 뒤로는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일도 하고. 힘들었겠소. 지우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회장이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젠 다 괜찮아질 거요.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편히 쉬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네. 지우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정말 꿈이 아닐까?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방, 회장의 서재.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따님의 따님일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눈빛이 서연이랑 똑같아. 하지만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 서연이는 임신 9개월이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에서 서연이 시신이 발견됐어. 익사로 판명됐지.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서희연 여사님이? 회장이 강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닙니다. 말해보게.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희연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강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별채, 서희연의 방, 우아한 여자, 차가운 눈빛, 집사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젊은 여자를 데려오셨습니다. 서희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누구? 모르겠습니다. 객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서희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지? 2층 동쪽 객실입니다. 서희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우. 누구지? 서희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지금 집에 와봐.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서희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 2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장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서희연의 방으로. 무슨 일이세요? 서희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젊은 여자를 데려오셨어. 그게 무슨? 내일 알아봐. 누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정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소? 네. 앉아요. 지우가 앉았습니다. 집사가 아침을 내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어요. 일주일 후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네. 회장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는 혼자 저택에 남았습니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쁜 꽃들, 넓은 잔디밭. 지우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 세련된 정장, 장준호입니다. 아, 저는 장지우예요. 준호가 지우를 살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께서 모셔오셨어요. 그게 무슨? DNA 검사를 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DNA 검사요? 네. 왜요? 제가 회장님 손녀일 수도 있대요. 준호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검사만 한 거예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빠른 걸음.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저택 안. 준호는 서희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큰일 났어요. 손녀래요. 뭐라고? 그 여자가 회장님 손녀래요. DNA 검사까지 했대요. 서희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준성도 불러. 알겠습니다. 30분 후 서희연의 방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희연, 준호, 준성. 서희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손녀를 찾았대. 정말입니까? DNA 검사 결과 나오면 확실해질 거야. 준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희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유산 문제가 복잡해지지.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서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요? 서희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장 서재. 강민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 일치. 99.9%.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손녀야. 정말 내 손녀야. 강민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불러 강민재가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지우야. 회장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결과지를 봤습니다. 일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내 손녀야. 할아버지. 지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 지우가 흐느꼈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식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 서희연, 준호, 준성, 그리고 지우.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소. 모두 회장을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서희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내 손녀가 맞소. 준호와 준성이 서로 봤습니다. 서연이 딸이요. 서희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준호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갑자기 손녀라니. 회장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나가 유산 때문 아니에요? 회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 준호와 준성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서희연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가겠어요. 회장이 서희연을 불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서희연이 돌아봤습니다. 전 회장님을 믿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희연도 나갔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강민재도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연의 방. 준호와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서희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어떻게 할 거예요? 서희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방법은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쁜 꽃들, 넓은 잔디밭,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기척.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 지우를 밀었습니다.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 지우는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물을 삼켰습니다.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지우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지우가 기침을 했습니다. 누가 밀었어요? 못 봤어요. 강민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 서재.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감히.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하고 경호원을 배치하게. 네. 그날부터 지우 주변에 경호원이 배치됐습니다. 24시간 감시. 지우는 안전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밤 10시, 지우의 방, 창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경호원이 쫓아갔지만 놓쳤습니다.
강민재와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용의자가 있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얼굴이 안 보입니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서 지문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비를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떠났습니다. 회장 서재, 회장과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위험해. 네. 누군가 노리고 있습니다. 회장이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반지에 뭔가 있을 거야. 회장님? 서연이가 이 반지를 지우에게 남겼어. 이유가 있을 거야. 강민재가 반지를 받았습니다. 확대경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반지 구조가 이상해요. 강민재가 반지를 뒤집었습니다. 밑부분이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어볼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강민재는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반지를 분해했습니다. 밑부분을 돌렸습니다. 딸깍. 반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작은 USB. 이게 뭐지? 강민재가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영상 파일. 회장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화면. 날짜 표시. 22년 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두운 창고.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강민재도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강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서희연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희연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넌 죽어야 해.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서희연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면 내 아들들 재산이 줄어들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연이 창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책상을 쳤습니다. 서희연이 죽인 거야. 강민재도 충격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속았어. 강민재가 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강민재가 물을 떠왔습니다. 회장이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회장이 강민재를 막았습니다. 잠깐. 왜요? 지우가 위험해.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연이 알면 지우를 해칠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이 생각했습니다. 함정을 만들자. 함정이요? 서희연을 직접 잡는 거야.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회장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서희연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날 거요. 무슨 일로요?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서희연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지우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요. 서희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부요? 대부분. 서희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 의원이 미끼를 물었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녹음 장치를 준비해.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 의원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장을 바꾼대. 뭐라고요? 지우에게 모든 재산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 의원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서 의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를 없애야 해. 이번엔 확실하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면 의심받아. 그럼 서 의원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맡길 거야. 믿을만해요?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사람이야. 회장 서재. 강민재가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 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하나 없애줘. 강민재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 서 의원의 방. 서 의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일 하나 맡기고 싶은데.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람 하나 없애줘. 얼마 드릴까요? 1억. 상대방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만나자. 알겠습니다. 서 의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 서재. 강민재가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했나? 네. 모두 녹음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 회장이 강민재를 봤습니다. 내일 서 의원이 그 사람 만날 때 경찰을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지우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다. 서 의원. 그날 밤 강민재가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 지우 씨, 일어나세요.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왜요? 위험합니다. 지우는 옷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짐만. 둘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안전한 곳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 의원의 방,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가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 의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지우가 도망갔어. 뭐라고요? 지금 차 타고 나갔어. 따라가요? 당연하지. 준호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차 시동. 지우가 탄 차를 따라갔습니다. 회장의 차 안. 강민재가 백미러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계획대로 가자. 차는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도 계속 왔습니다. 깜빡이는 헤드라이트. 준호의 차였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차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경찰에 연락해. 강민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앞에서 경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렌 소리. 강민재의 차가 멈췄습니다. 준호의 차도 멈췄습니다. 경찰들이 준호의 차를 둘러쌌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준호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합니다. 무슨 죄로요?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구해주세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손녀를 죽이려 했어. 준호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의 저택,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희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여세요. 서희연은 도망갈 곳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희연 씨, 체포합니다. 서희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요?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서희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갑, 준성의 방도 수색당했습니다. 준성도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범입니다. 준성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셋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회장이 현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서희연이 차 창문 너머로 지우를 봤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 서희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 형사가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희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당신이 장서연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서희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재생. 화면 속 서희연. 화면 속 서연. 서희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으세요? 형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희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서희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들 몫이 줄어들잖아요.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래서 임신한 여자를 죽였단 말입니까? 서희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내 아들들을 지킨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요. 서희연이 비웃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서희연의 목소리. 지우를 없애야 해. 전화 통화 녹음. 사람 하나 없애줘. 형사가 물었습니다. 살인청 부업자를 고용하려 했죠? 서희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다른 조사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정말 몰랐어요. 형사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제가 하겠습니다.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당신도 동의했잖습니까? 준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또 다른 조사실. 준성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방조했습니다. 전 그냥.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범입니다. 준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재벌 회장 아내 살인 사건. 22년 전 살인 증거 발견. 기자들이 저택 앞에 몰렸습니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딸 장서연은 22년 전 서희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 영상이 발견됐고 범인은 체포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제 손녀 장지우를 찾았습니다. 지우가 회장 옆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손녀분, 기분이 어떠세요?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엄마를 직접 보지 못해 슬픕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민재가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할아버지.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찰청. 서 의원이 검사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인 진술. 서 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서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와 준성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살인교사 및 방조죄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의 저택. 회장과 지우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정도 예상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힘들겠지만 끝까지 함께하자. 네, 할아버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첫 공판일.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도 많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서희연, 준호, 준성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서희연,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희연이 일어섰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측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2년 전 창고. 서연이 쓰러져 있는 모습. 서 의원이 들어오는 모습.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상 속 서 의원의 목소리. 넌 죽어야 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서 의원을 봤습니다. 변명하시겠습니까? 서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제출합니다. 서 의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우를 없애야 해. 사람 하나 없애줘.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쑥!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2년 전 살인을 저질렀고 최근에도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명백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USB는 조작 가능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우를 받습니다. 우리 손녀를 지키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2주 후, 법원, 두 번째 공판, 증인 신문. 지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반지를 받았습니까? 네.
누구에게서? 원장 선생님이요. 왜 주셨나요? 엄마가 남기고 간 거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저택에서 위협을 받았습니까? 네. 어떤 위협이었나요? 연못에 빠졌어요. 누군가 밀었어요. 누가 밀었습니까? 못 봤어요. 하지만 고의였다는 걸 알았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도 침입자가 있었죠? 네. 방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경호원이 구해줬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직접 본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피고인이 밀었다는 증거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 추측 아닙니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게 피고인이라는 증거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다음 증인. 강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반지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전당포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지를 확인했습니까? 네. 장서연 양의 반지가 맞았습니다. 반지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피고인이 장서연 양을 창고에 가둔 영상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최종 변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적 살인입니다. 피고인 서희연은 22년 전 임신한 장서연을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CCTV 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피고인의 손녀 장지우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이를 증명합니다. 검사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피고인은 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미래도 빼앗았습니다. 22년 동안 피해자 가족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가 판사를 받습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행동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희연을 받습니다. 서희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서희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미안합니다. 지우에게도 미안합니다. 서희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준호를 받습니다. 피고인 장준호,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준호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준성을 받습니다. 피고인 장준성, 할 말 있습니까?
준성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준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지우는 어떤 심경이신가요?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평화롭게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끝나는 건가요?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끝날 거야.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사건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살인 사건, 22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원 앞,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회장과 지우도 도착했습니다. 강민재가 함께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세 사람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서희연, 준호, 준성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서희연, 22년 전 피해자 장서연을 살해한 혐의. 증거가 명백합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모두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합니다. 판사가 서희연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재산 상속을 위해 임신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또한 최근 피고인의 손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피고인 서희연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서희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준호, 살인교사 혐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어머니의 범행을 알고 적극 협조했습니다. 피고인 장준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준성을 받습니다. 피고인 장준성, 살인 방조 혐의,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장준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준성이 무너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쑥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희연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왔습니다. 피고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희연이 지나가며 지우를 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서희연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딸 서연이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손녀분은 어떠세요? 지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를 위해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우가 회장을 받습니다.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장과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네, 할아버지.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도 혼자가 아니에요.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저택 도착. 집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과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민재가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지우가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좋지. 대학에 가고 싶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뭘 공부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회복지? 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지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대학 입학 준비, 지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공부, 밤에는 복습, 회장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강민재도 도왔습니다. 며칠 후, 회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네 할아버지. 서연이 묘소에 가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차에 올랐습니다. 묘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묘지, 서연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을 찾았어. 이제 평화롭게 쉬렴.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남긴 반지 덕분에 진실을 찾았어요. 이제 엄마 원수를 갚았어요.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내 딸을 잘 지키마.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묘소를 떠날 때 지우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둘은 차에 올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서희연의 편지. 지우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우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22년 전 그날,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 했던 일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서연이도 그걸 원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희연. 지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편지니? 서희연에게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쓰였니? 사과하고 제 행복을 빌어준대요. 회장이 편지를 받습니다. 답장 쓸 거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썼습니다. 서희연 씨, 편지 받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지우. 편지를 붙였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서희연과 면회하기 위해 면회실,
지우가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희연이 들어왔습니다. 늙고 초췌한 모습. 지우를 봤습니다.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데? 용서하러 왔어요. 서희연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전 이제 행복해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우가 서희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서희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면회를 끝냈습니다. 서희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니? 편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회장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회장은 회사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지우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빨간 에메랄드 반지, 엄마가 남긴 반지. 지우가 반지를 만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반지, 어떻게 할 거니? 지우가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로 만들어서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려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반지는 목걸이가 됐습니다. 지우는 매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